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그가 유일하게 연애했던 여자가 딱 한 명 있어요. 다음 기회에 제가 그 여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조울지 상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쇼팽이 오랫동안 사귄 연인이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 엔딩을 맞이했죠. 그 조울지 상드가 엄청난 남성 평론가였잖아요. 아마 썸을 탔던, 연애했던 상대가 2,0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내려져 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에 못지않은 프랑스의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수잔 발라동. 벌러덩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벌러덩이 됩니다. 그녀는 가난한 세탁부의 사생아로 태어나죠.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돈을 벌기 위해 서커스에 들어갑니다. 서커스에 고개사로 들어가는데 고개 중 또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고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화가 샤반의 가정부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그 화가의 눈에 띄어서 모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 일이 그녀의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당대 유명한 화가들 드가, 르누아르, 로트렉 등의 모델일 뿐만이 아닌 그들의 뮤즈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화가들을 거쳐가면서 모델로서 또 연인으로서 그들 어깨너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트렉의 도움으로 정식으로 화가로서 데뷔를 하게 되죠. 18살 때 그녀가 모델 일을 하던 중 아이를 가지게 되고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녀를 스쳐간 수많은 남자들, 또 반 고도 가능성 있는 대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사람은 그녀의 사실을 부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화가의 모델로 일한다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사티가 26살 때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에 그녀에게 청혼을 해요. 그런데 그녀가 받아줬을까요? 네, 보기 좋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뜨겁게 사랑에 빠져서 6개월 동안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티가 나체로 서 있는 그녀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6살 때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상심이 커서 아마도 자신을 여인으로 봐주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파트 난간에 몸을 던져 자살 시도도 하게 돼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지만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자주 싸우게 되고 결국은 그녀는 그를 떠나게 돼요. 그녀가 가고 나서 사티가 쓴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은 짜증나. 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곡의 제목이 짜증이에요. 벡사시옹인데 실연당한 후 아픔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곡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벡사시옹이라는 곡은 단 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단 한 장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4줄인데 여기에 연주자들을 위한 작곡가의 주석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To play this motif 840 times in succession. 이 4줄이 하나, 둘, 셋, 넷 한 주제예요. 근데 이 주제를 몇 번? 840번을 반복해서 연달아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Crazy. 맞죠? It would be advisable to prepare oneself beforehand. 스스로 연주하기 전에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in the deepest silence. 가장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정적 가운데 준비를 하라는 것 같아요. By serious immobilities. 부동 자세로 준비를 하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정적을 느끼고 고요한 가운데 시작을 해서 840번을 쳐라. 근데 여러분 840번을 이 멜로디를 치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4시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곡을 연주한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네, 손 꼽습니다. 일단 그의 생전에 연주된 적이 없어요. 아니 자기도 연주하지 못할 걸 왜 작곡을 하냔 말이에요. 못된 것 같아요. 이 곡은 언제 연주가 처음 되었냐면요, 현대 작곡가인 존 케이지, 미국의 작곡가인데
존 케이지가 사티 친구한테서 사후에 악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존 케이지도 15년 동안 악보를 손에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하지 않았대요. 이 존 케이지는 사티보다 몇 발자국 더 앞서 나간, 그러니까 기존의 작곡 틀을 완전히 무참하게 부숴버린 이 사람이 이 사티의 곡을 연주하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더니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시간에 가까운 곡이라 한 사람이 이 한 피아노에 앉아서 14시간을 앉아있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존 케이지는 4명의 동료들과 이 곡을 14시간에 걸쳐서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티가 써놨잖아요. 멈추지 말 것. 1995년 한국에서도 연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대생들이 40명이 모여서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엄청난 실험이었겠죠. 이렇게 짜증이라는 제목으로 곡을 쓴 사티, 그렇게 곡을 쓰고 과연 그는 그녀를 잊었을까요? 그렇게 그녀가 떠나고 몇 년 후에 그가 그녀를 위해 쓴 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결혼식에서 연주가 되기도 하고요. 들으시면 아, 그 곡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죠. 주테브.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에만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곡은 센티멘탈 왈츠예요. 굉장히 짝짝 쿵짝짝 쿵짝짝 굉장히 섬세한 센티멘탈한 왈츠인데 가사가 상당히 선정적입니다. 야시시해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작곡이 돼서 방송에 나왔다면 검열에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주테브는 I want you, 난 너를 원해 라는 제목인데요. 사티가 사실 수잔이랑 헤어지고 시련의 아픔이 너무 커서 원래 대인기피증이 있었지만 더더욱이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32살에 아르퀘유라는 작은 노동자 마을로 이사를 가서 수도 전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살아생전에 그의 아파트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의 아파트에 처음 사람이 들어간 것은 그가 죽고 난 후였는데 아파트에 딱 들어갔을 때 벽에 2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수잔 발라동이 그려준 사티의 초상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티가 그린 수잔의 초상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묶음이 있었고 그 옆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한 장의 사진은 사티와 수잔과 수잔의 아들 그리고 강아지 사티를 쳐다보는 개의 사진이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짐 정리를 하고 수잔한테 이 물건들을 전달을 했을 때 수잔이 편지는 뜯어보지도 않았고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은 사티만 나온 부분만 딱 잘라서 가져갔다고 해요. 저도 여자이지만 냉혈한 욕하려고 그랬어요. 냉혈한 여자. 참 냉정하네요. 그는 평생 이렇게 사랑한 여자가 단 한 명이었고 죽을 때까지 그녀만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의 방에서 그는 홀로 외롭게 그녀만 생각했던 거죠. 59세라는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사망을 하죠.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를 발견한 사람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며칠이나 샴페인이나 진통제 외에 입을 대지 않았어. 네, 이렇게 고독 가운데 외톨이로 어떻게 보면 시대에게 친구들로부터 한 여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쓸쓸하게 죽어간 작곡가.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가구와도 같은 편안한 소파와도 같은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쓴 엉뚱하고 엽기적인 유머가 가득 들어간 작품들은 너무 기발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작곡가들과 정말 더 친밀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자의 요청으로
제가 사티의 영상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또 저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들 밑에 쭉 내려가셔서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곧 만날게요. 네, 안녕.